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차림으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철수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젖은 작업복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공사장을 빠져나오며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온종일 거친 바람을 맞은 작업복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는 지연의 상견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 불을 켰지만 보일러는 미지근한 물만 뿜어냈습니다. 철수는 잠시 물이 뜨거워지길 기다렸지만 온도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씻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정장을 꺼냈지만 최근 수선을 맡기지 못해 옷은 구김으로 가득했죠. 정장을 펴보던 그는 시간을 확인하고는 더 늦을 수 없다며 셔츠만 겨우 챙겨 몸에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철수는 자신의 모습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셔츠의 단추 사이로 비친 작업복 자국이 눈에 띄었지만 이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보내온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본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는 교통카드를 찍었다가 잔액 부조금을 듣고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넣어 충전하고 다시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눈앞에서 출발했고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급히 택시를 잡아 상견례 장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택시는 막히는 길을 돌아가며 시간이 조금씩 지체됐고 철수는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그는 셔츠와 작업복이 모두 젖는 것을 막지 못한 채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 앞에 도착한 철수는 젖은 옷을 손으로 털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자동문 센서가 그를 감지하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레스토랑 내부의 공기가 철수를 향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에게 꽂혔습니다. 몇몇 손님은 속삭이며 힐끔거렸고 한 직원은 안내 책자를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철수는 방금 전까지 쏟아졌던 빗물이 발끝에 고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듯 어깨를 펴고 안쪽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영과 민재 그리고 사돈 가족이 기다리는 상견례 방이 바로 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를 향했지만 시선들이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젖은 작업복 끝이 레스토랑 바닥에 닿으며 희미한 물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주저함을 떨치고 발걸음을 한 번 더 굳게 내디뎠습니다. 철수가 레스토랑 안내 데스크 앞에 서자 직원은 그의 젖은 작업복과 구겨진 셔츠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하다가 예약명을 확인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 번호를 묻자 직원은 망설임 끝에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이 주변 테이블의 손님 몇몇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철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철수가 복도로 걸어가자 웨이터 한 명이 지나가다 그의 옷깃을 힐끔 보고 속도를 늦췄습니다. 레스토랑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상견례 방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열기 전 젖은 셔츠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다시 심호흡을 하고 문을 미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철수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고 민재는 난처한 얼굴로 일어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지연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지만 그 눈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철수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방 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철수가 앉기도 전에 의자 방향을 바꾸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동작은 배려라기보단 불편함을 드러내는 모양새였습니다. 주변에 앉은 친척들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도 수시로 철수를 훔쳐보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흐르는 물기를 닦기 위해 냅킨을 잡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지만 사돈 어머니는 잠시만요라며 손을 들고 주문을 미뤘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손등에 깊게 자리 잡은 굳은 살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시선은 곧 얼굴로 이어졌습니다. 민재의 동생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며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을 살짝 꺼냈습니다. 철수의 젖은 바짓단을 찍는 듯한 동작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계속해서 얼어붙었고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이를 깨기 위해 메뉴를 먼저 고르려 했지만 사돈 아버지가 손을 올려 움직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물자국이 바닥에 번져가는 것을 확인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도 전에 이미 불편한 기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철수의 셔츠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시선을 피하지도 맞서지도 못한 채 조용히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사돈 아버지는 철수에게 직업을 묻는 듯한 표정으로 앉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철수가 이를 설명하려 하자 사돈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완화하려고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지만 부모의 눈치에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는 민재의 동생이 휴대폰을 다시 켜 사진을 찍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철수는 방금 찍힌 사진이 사돈 측 단톡방에 올라갈 거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조카 몇 명은 자리에서 몸을 뒤로 빼며 키득거리는 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웨이터가 방 안을 돌아보다가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막기 위해 자신이 먼저 주문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아버지는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지연의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상견례 자리를 다시 잡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이미 결정했다는 듯 가방을 정리하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철수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이 자리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재는 양가 사이에 앉아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어머니는 더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해 일어나려다 손바닥을 꽉 쥐고 겨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사돈 가족은 음식 한 번 주문하지 않은 채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준비 부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느끼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아버지를 탓하는 시선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리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상견례를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사돈 가족은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문 밖으로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한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철수와 지연만 그 자리에 남아 식지 않은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홀로 서서 부모를 따라갈지 지연에게 남아있을지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부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철수와 지연의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젖은 바짓단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지연은 무너진 분위기를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의 자리가 시작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철수와 지연이 자리를 정리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열린 문틈으로 사돈 가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고 철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을 때 사돈 어머니의 가방이 의자에 걸려 떨어지며 내용물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수증 뭉치와 각종 서류가 복도 카펫 위에 넓게 퍼졌고 직원 한 명이 급히 다가와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자동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몇 장을 주워 직원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봉투 하나가 뒤집히며 민재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글씨가 진하게 찍혀 있었고 철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도 봉투를 스쳐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허겁지겁 봉투를 빼앗아 가방 안으로 넣었지만 이미 주변의 시선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돌려주며 정중히 인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서류 몇 장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체납 내역과 회사에서 보낸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철수는 내용을 완전히 읽지 않았음에도 대략적인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민재는 그 서류들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사돈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철수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향했던 냉대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젖은 셔츠와 작업복 때문이라 생각했던 비난이 사실은 다른 것을 가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판단이 스쳤습니다. 지연은 사돈 어머니가 직원에게 서류를 숨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몇 명의 손님도 흘러나온 서류의 글씨를 보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직원에게 사과를 건네며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등의 미세한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방금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부모와 지연 사이에 놓인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봤고 오히려 침묵이 그의 판단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가족이 복도를 벗어나는 동안 철수와 지연은 그 자리에 남아 떨어진 서류의 흔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쌓여있던 수많은 감정의 무게가 천천히 한 점으로 응축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방금 본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 생각했고 지연도 조용히 아버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남은 습기와 흩어진 종이 자국은 조금 전까지 감춰졌던 진실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철수의 굳은 결심으로 이어질 조짐을 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돈 가족이 서둘러 이동하자 철수는 잠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동안 지연은 아버지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고 철수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뒤 사돈 어머니가 계산대로 향했고
직원 2명이 그들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철수와 지연도 뒤늦게 계산대로 향했지만 이미 주변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여들고 있었죠. 계산대 앞에서 사돈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 속 깊숙이 집어넣으며 동작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방금 벌어진 일은 이미 주변 손님들의 눈과 귀를 거쳐 작은 파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려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고 사돈 가족의 긴장된 표정을 확인하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방금 전 자신에게 쏟아졌던 무례함과 서류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부모 사이에서 불편한 자세로 서 있었다가 결국 철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뒤의 당황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돈 어머니가 매니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어깨를 굳혔습니다. 계산대 바로 옆에서는 서빙 직원 2명이 서류가 떨어졌던 상황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생각을 정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복도 끝까지 퍼질 만큼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피했고 사돈 어머니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부모에게 다가가 자신이 겪고 있던 재정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도 그 말을 들은 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고백을 들으며 그녀 역시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민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젖은 옷차림보다는 감춰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크게 당황해 매니저에게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말끝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아버지 또한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부모의 반응을 지켜보던 끝에 결국 철수와 지연에게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말은 사돈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계산대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사돈 가족이 지연이나 자신에게 했던 무례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필요했던 것은 진실이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고 사돈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산대 주변에 쌓였던 긴장은 그제야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철수에게 작은 인사로 감사를 표현했고 지연은 굳었던 표정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가족이 방금 겪은 일에 대해 신중하게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내쉬고 계산대에서 떨어져 나와 지연과 함께 천천히 출구를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복도 끝으로 향하는 길에는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금 드러난 진실이 앞으로의 대화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철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밀어 밝은 외부로 나가며 다음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돈 가족은 레스토랑을 빠져나간 뒤에도 얼굴을 굳힌 채 주차장 한쪽에서 서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부모와 지연 사이에 놓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돈 아버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알아보자며 근처 회의실 대여 서비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안내를 받고 바로 예약을 진행했고 양측 가족에게 시간을 조율해 연락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철수는 짧게 숨을 들이킨 뒤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회의실은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 놓인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재의 직장 상사도 중립적 입장으로 동석하겠다고 하며 이미 자리에 앉아 두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가족이 들어오자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차올랐습니다. 민재는 부모 옆에 앉아 침착하게 자리를 정리했고 지연은 철수와 나란히 앉아 작은 숨을 골랐습니다. 직장 상사는 서로 말을 아끼지 말되 예의를 지키며 논의하자고 부드럽게 중재했습니다. 철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동의한 뒤 손등을 쓸어내리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화는 사돈 아버지의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니 역시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회의실 문을 지나오기까지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한 듯 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언급하며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상견례 당일 벌어진 일보다 서로를 오해한 과정이 더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재는 그동안 숨겨왔던 재정 문제를 정리 중이라는 점을 밝히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직장 상사는 회사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고 일정 부분 해결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돈 아버지는 민재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모으고 철수를 바라보며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 대한 기대와 체면 때문에 과했던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 말에 짧게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이해한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지연은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확인하며 아버지의 어깨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이후 대화는 결혼 준비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식장 일정, 혼주 의상, 예산 분담 등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직장 상사는 양측이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할 조언을 몇 가지 언급하며 모두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지만 감정적 충돌은 재발하지 않았고 각자 이전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사돈 아버지는 테이블 너머로 철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짧지만 분명한 눈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버지와 민재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간격을 좁힌 이 자리는 비로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회의실 대화를 기점으로 빠르게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연은 예식장 예약 담당자와 통화하며 날짜와 시간, 하객 동선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철수는 혼주 의상을 맞추기 위해 오래된 양복점을 찾아갔고 직원은 그의 체형을 재며 수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철수는 구겨진 셔츠 대신 곧 맞춰질 깔끔한 정장을 떠올리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양복점 직원은 예산을 고려한 대여 옵션과 수선 가능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했고 직원은 정성스럽게 치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청첩장 시안을 받아들여 회사 동료와 친구들에게 연락할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편히 앉을 자리를 고려해 식장 내부 좌석 배치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돈 가족 역시 혼주 의상과 식순 준비를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새로운 예복 상자를 열어보며 혹시라도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재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직장에서 처리 중인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받으며 결혼 준비에 집중할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민재의 직장 동료 2명은 축의금을 미리 준비했다며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양가 사이에서는 작은 조율들이 반복되었지만 이전처럼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담당자는 양가의 요청 사항을 들은 뒤 배치와 의전팀의 동선까지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철수는 새 정장이 완성됐다는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양복점에서 수선을 마친 정장을 건네받았을 때 그는 옷감의 매끈한 질감에 조용히 미소를 띄었습니다. 리허설 날 지연과 민재는 예식장 본관 입구에서 철수를 맞이했습니다. 스태프는 리허설 순서를 설명하며 혼주 입장 동선, 촬영 스팟 등을 안내했습니다. 철수는 새 정장을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보라는 요청을 받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낮지만 단단했고 지연은 익숙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가족도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운 태도로 지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준비된 마이크와 단상 주변을 점검하며 어색한 긴장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스태프는 모두에게 촬영 위치와 순서를 설명하며 리허설을 이어갔습니다. 철수는 리허설을 마치고 예식장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장식된 꽃들과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와 잘 어울린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는 그 미소에 짧게 답하며 다가오는 결혼식 날을 조심스레 떠올렸습니다. 예식 준비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안정된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돈 가족도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재의 동료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연은 식장 데스크에 자리 배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양가 가족에게 결혼식 당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 로비는 일찍부터 도착한 하객들로 차분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새 정장을 단정히 여미고 로비 중앙에 서서 하나둘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곧게 펴져 있었고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식장 스태프는 입장 순서를 확인하며 철수에게 리허설 때처럼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잠시 뒤 사돈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지난날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철수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예식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철수는 담담히 그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재는 앞쪽에서 하객을 안내하며 결혼식이 시작될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들어오자 고개를 살짝 숙였고 철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촬영팀은 둘의 모습을 몇 장 더 기록한 뒤 버질로드 입장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밝은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스태프의 신호가 떨어지자 철수는 지연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내딛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버질로드 위에 놓인 꽃잎들이 정장 밑단을 스치며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민재는 지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철수는 딸의 손을 놓기 전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살짝 눌러쥐고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결혼식의 순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축복의 기운을 예식장 가득 채워갔습니다. 예식이 모두 끝난 뒤 철수는 잠시 식장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펼쳐졌던 오해와 갈등이 이 자리에서 모두 매듭지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연과 민재는 하객들을 배웅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식장 문 밖의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빛 아래 잠시 멈춰서서 오늘의 순간을 깊게 새겼습니다. 젖은 작업복으로 상견례에 찾아왔던 날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듯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